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잠깐 보면은요. 뉴욕 증시 이야기,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이 불안하니까 금값이 좀 오른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결국에는 오늘 자동차 노조 파업이 길었던 자동차 노조 파업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또 뉴스 있고요. 그랬는데 월그린스하고 CB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나눠가면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번 주 오는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또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또 주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합니다. 정례 회의를 앞두고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표를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 미 서부 시각 9시 30분을 찍은 그런 표입니다. 약 1시간 전쯤 되겠죠?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354.16포인트를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 32,673.52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79포인트 오른 4,145.16을 또 바로 위에 있는 나스닥 지수는 91.79포인트가 뛴 12,734.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조정 영역에 들어섰다, 뭐 보정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우선 중요한 게 11월 1일 수요일 그리고 2일 목요일 연방준비제도의 11월 FOMC 정례 회의가 열린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될 것이고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남은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인상을 종결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딱 이제 올해는 두 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는 하고 있지만 시장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는 않고 있고 고용하고 소비 시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연준이 내년에는 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 금리 전망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여름께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연말께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애플의 분기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Thursday 목요일에 나오죠.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까지 대체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월요일 맥도날드가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 발표에 주가가 2%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업들 잠깐 보면 내일 파이자하고 젯블루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리고 수요일에는 크래프트 하인즈, 염 브랜즈 그리고 퀄컴, 에어비앤비가 발표하고 목요일에는 스타벅스하고 일라이 릴리, 모더나, 애플, 파라마운트 글로벌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레스토랑 브랜즈 그리고 토요일에는 버크셔 해스웨이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동안 주가 반등을 억제해온 국채 금리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수요일 날 발표되는 재무부의 분기 차입 계획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동안 국채 금리는 하반기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상승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 중이고요. 독일의 닥스, 영국의 FTSE, 그다음에 프랑스의 카크 지수 모두 올랐고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42% 상승 중입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도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5일 보시면 마이너스 2.46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쭉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준 지수는 올해 최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해서 나스닥과 함께 우리가 보정구역이라고 표현하는 코렉션 테리토리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코렉션 테리토리 들어가면서 2020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연속 3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지는 이번 주에 몇 가지 주요 사건에 크게 의존할 것인데 이자율 결정을 내릴 것이고 또 10월 고용 통계가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어쨌든 다가오는 며칠 동안은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렉션 테러토리 제가 이제 보면 주식시장에서 특히 주가가 상당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이나 지수가 보정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과도한 상승 후에 하락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요. 프랙션 테리토리는 주식시장에서 가격 조정이나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불안하니까 금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S&P 500를 앞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게 단기적으로 그럴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파일 전쟁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로 금값이 아운스당 2,0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올해 금 상승률이 S&P 500 지수 상승치도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금값 상승의 원인은 중동 불안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이 지속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끝났어요. 사상 처음으로 대형 3사 동시 파업을 이끈 현미 자동차 노조 UAW의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잠정 합의이긴 합니다만 이번 파업은 미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으로선 처음이고 최근 25년 내 가장 길게 지속된 미국의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그랬는데 뭐가 끝나니까 또 하나 시작하네요. 미 전역에 있는 월그린하고 이런 여러 체인점들 있죠. CVS 같은 체인점들이 특별히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과로와 과중한 업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군요. 일부는 자신들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시적인 파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월그린스하고 CVS하고 기타 소매 약국의 약사와 기술자들은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전국에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가시던 곳에 약국이 닫혀 있으면 아, 저기 잠깐 파업하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보고요. 자, 끝으로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우리가 이제 서머 타임 부르는 거. 올해에는 11월 5일, 이번 주 일요일 2시를 1시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것도 미리 좀 살펴볼게요. 내년에는 3월 10일에 2시를 3시로, 11월 3일에 2시를 1시로 돌리는 거. 어? 썸머 타임 우리가 없애자고 뭐 하지 않았어?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통과하지 않았어? 했는데 일단 주의회도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거길 통과하면 또 연방에서도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돼 갖고 아직 절차가 몇 단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뭐 특별히 뭐가 변하지 않는 한 썸머 타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